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전유진 양이 부른 예시인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김다현 양도 그 전에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 봤어요. 구독자분께서 신청을 하시기도 했고요. 두 사람이 워낙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죠. 그래서 지적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명도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이렇게 여기가 틀렸니 저기가 틀렸니 하고 지적하는 재미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이 노래는 그 4분의 4박자 노래고요. 그 4분의 4박자 노래에서는 점 4분음표가 나올 때는 세게 해줘요. 그리고 그 뒤로는 여리게 해주고, 그리고 8분음표로 쭉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 그럴 때는 부드럽게 여리게 해줍니다. 그 대신 이제 첫음의 말은 아주 저음이에요. 저음에서 이제 저음을 여리게 해버리면은 소리가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파워를 좀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쳐줘야 되죠. 마른 나무 이런 식으로 딱 저음을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고요. 작은 잎새 하나 이것도 한 묶음 작은 잎새 하나 같이 하면은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그가 강하죠? 그리고 그 뒤로는 여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부드럽게 뒤에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여기는 전부 8분음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박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박자 아시겠죠?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이표가 있죠. 우리들의 사이엔 넘어가가지고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다현양은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잎새라 해도 그 부분에서 내가 잎새라 해도 이렇게 하고 있죠. 약간 늘어졌어요, 박자가. 그럼 여기는 이제 전부 8분음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면 안 되고 내가 잎새라 해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감정을 불어넣어서는 안 되고 감정이 없이 그냥 건조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잎새라 해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그냥 내가 잎새 이런 쪽에다가 약간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박자가 늘어진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원곡자 노래를 들어보니까 원곡자도 다현양하고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현양이 원곡자를 따라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부른 게 아니죠. 이 노래는 유진양처럼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잎새라 해도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불러줘야 훨씬 더 이 노래 느낌이 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물론 원곡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원곡자라고 해서 전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악보를 보고 스스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악보를 보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고 완벽한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좋은 나렌, 여기 뭐 좋은하고 나렌하고 이렇게 음폭이 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약음을 낼 때 여기서 이제 가수의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추운 날은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좋은 날의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그러니까 좋음과 날은 한 옥타브 차이가 나지만 막 소리를 내지르지 않고 이 고음을 우아하게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에 이제 한 박자 반이죠. 거긴 세게 해주고, 좋음은 당연히 여리게 해주고요. 엔 시인의 눈빛 때요. 거긴 또 여리게 부드럽게 해주고요.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날이 세다고 해가지고 막 세게 내지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아하게, 고음을 우아하게 내주는 게 중요해요. 좋은 날은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시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우아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그 부분도 똑같죠?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태가 강박이고요. 우고는 여리게 16분음표 분절해줘야 되죠. 태우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이게 한 묶음으로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이렇게요. 제가 이 노래 이제 노래 강사들의 그 모니터링을 가끔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아름다운 시인의 눈빛대요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으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한 구절은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습관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끊어버리다면 노래 흐름도 끊길 뿐만 아니라 숨이 자꾸 짧아진다니까.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한 구절은 한 묶음으로 항상 해주는 습관. 아시겠죠? 전체 한번 하면 좋은 날은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추운 날은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좋은 날의 신의 눈빛
대목은 전우진 양이나 다현 양이나 똑같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고음을 우아하게 잘 내고 있죠. 다현 양이 고음에서 막 소리를 내지르는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상당히 발전했다는 얘기죠. 고음을 우아하게 내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나는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좋은 날의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뚜루루루 여기도 당연히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뚜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뚜루루루 기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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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목에서 유진영은 낮은 휘파람 소리 할 때 낮은 휘파람 소리 하고 람이 늘어지고 있어요. 휘파람 소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휘파람 소가 전부 반박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자 똑같은 박자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람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람을 쭉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박자를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휘파람 소리 낮은 휘파람 소리 그러니까 노래를 어쨌든 악보대로 해주면 가장 좋아요. 공연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니다. 습관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현 양은 조금 늘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박자를 이렇게 유진양처럼 늘리진 않고 그냥 휘파람 소리 약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 늦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휘파람 소리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박자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연이 느렸다 줄였다 하지 말고. 낮은 휘파람
소리 낮은 휘파람 소리 그리고 이제 이 노래에서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양과 다현양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다현양은 이 노래를 전체적으로 뭔가 옹골찬 느낌, 그리고 풍성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두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뭔가 꽉 찬 느낌이, 옹골찬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유진양은 뭔가 앙상하다는 느낌, 그리고 갸냘픈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량, 이 풍부한 성량이라든가 옹골찬 느낌, 이거는 다현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경연 말고 이제 각자 자기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다현양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목소리 자체가 더 풍성하고, 그리고 뭔가 옹골찬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가냘프고 좀 그런 소리보다는 훨씬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마지막 소절이죠. 이 마지막 소절은 그 시가 한 박자죠. 이는 반 박자고, 그걸 표시가 확실히 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시를 조금 세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은 반 박자씩으로 돼 있으니까 여리게 해주고요. 시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인은 시까지가 음정이 똑같아요. 같은 음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인은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른다. 또박또박 해줘야 돼요. 노래 부른다. 이렇게. 그 옛날의 사랑 얘기 전부 반박자예요. 그래서 또박또박. 이게 이제 늘어지지 않도록요.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보통 이거 노래를 이제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여기다 그냥 힘을 빡빡 줘가지고 하다 보면 노래가 늘어지게 돼 있어요.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이 대목에서 유진양과 다현양은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할 때 그 앞에다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러니까 그도 늘어나고 사도 늘어나고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음표로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전부 8분음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8분음표로 돼 있을 때는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가볍게.
힘을 빼고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소리가 늘어나죠.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러니까 그 옛날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강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박자대로 부르는 게 가장 최상이다는 얘기죠. 자기가 여기는 강조해야지 하다 보면 힘을 주게 되고 힘을 주다 보면 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박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또 노래 내용하고도 내용도 보면 그 옛날의 사랑 얘기라잖아.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옛날의 사랑 얘기니까. 그러니까 덤덤하게 해줘야죠. 거기다가 왜 그 옛날의 사랑을 힘을 주냐고. 힘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예. 작곡가가 어련히 잘 만들어 놨을까봐. 예. 공연이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박자를 늘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노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코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코치를 해줘야지 도대체 코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자칫하면 어떤 감정 때문에 노래를 망치기 쉽다. 감정 같은 건 잊어버려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정 같은 거 잊어버려라. 음정 박자에 충실하게 하게 되면 그 노래 속에 있는 감정은 저절로 우러나온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여기다가 감정을 불어넣다 보면 항상 노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잊어버리고 그냥 덤덤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노래를 잘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다현양과 유진양의 예시인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신청을 받았을 때 모르는 노래라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노래라는 얘기죠.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다가 또 음정 박자가 단순하더란 말이죠. 음정 박자가 단순해요. 전부 8분음표 위주로 돼 있고 4분음표 가끔 나오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노래를 금방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노래를 그러니까 뭐 16분음표가 많거나 이음표가 많거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 쉼표가 많고 뭐 이런 노래, 까다로운 노래 그런 노래들을 뭐 굳이 선곡을 해가지고 부르는 가수들도 많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점수를 깎여요. 그런 노래를 선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노래 그러면서도 음정 박자도 단순한 노래 이런 노래 위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죠. 굳이 어렵고 까다로운 노래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 저런 노래도 있었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굳이 선곡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연이 뭐 도전한다 어쩐다 해서 어려운 노래 굳이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선곡 저기에서는 연습할 때는 몰라도 그 경연에서는 그런 것은 아주 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경연에서는 항상 단순한 곡을 쉬운 곡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 보면 초보자일수록 어려운 노래들을 많이 택해가지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내공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어려운 노래, 쉬운 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오히려 단순하고 음정 박자가 단순한 노래 위주로 선곡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할 때도. 어렵고 까다로운 노래 이런 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유명하고 사람들이 자주 부르고 또 많이 알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곡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곡이 단순할수록 명곡인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은 50년 전에 60년에 부른 곡이 지금까지도 계속 불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곡을 잘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지. 그러니까 공연이 그리고 가사도 이상한 가사들이 많아요. 요즘 가사들은. 뭐 뜻도 모를 이상한 가사,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가사,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뭔 소리야? 뭐 이런 가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노래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공감을 못 준다는 얘기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심금을 울리려면 어때요? 공감을 받아야, 서로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야? 생뚱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쨌든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연이 어려운 노래, 복잡한 노래, 이런 걸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복잡하니까 노래까지 복잡해지면 사람들이 싫어요. 일단. 노래는 뭔가 좀 딱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들었을 때 꽂힌다고 하죠. 무슨 소린지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지. 해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건 뭔가 노래를 잘못 만드는 거라니까. 제가 너무 오버했나?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선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다현양과 유진양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